잠자리 동화 김정호. 야호! 산 꼭대기에 올라온 아이들이 신나게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집은 어디에 있지? 정호는 고개를 쑥 내밀고 두리번거렸어요. 찾았다! 저기 있네. 그러나 정호는 금세 시무룩해졌어요. 에게, 콩알보다 작잖아. 정호의 말에 신경을 쓰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이들은 진달래 꺾는데 흠뻑 빠져 있었거든요. 정호는 차돌이네 집과 마을 앞으로 흐르는 개울도 찾아보았어요. 와, 한눈에 다 보이는구나. 정호는 매일매일 산에 올라갔어요. 오늘은 이웃마을 곰보네 집을 찾아봐야지. 정호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을을 그려보았어요. 꼬불꼬불 산길을 그리고 졸졸졸 시냇물은 실처럼 그렸답니다. 드디어 정호네 마을이 완성되었어요. 종이 한 장에 우리 마을이 다 들어갔네. 정호는 매우 기뻤어요. 저 산 너머에는 어떤 마을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 정호의 궁금증은 커져만 갔지요. 정호는 시냇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 보았어요. 삐뚤삐뚤 눈두길을 걷다가 울퉁불퉁 계곡을 오르기도 했어요. 그때 힘들게 산을 넘어오는 나그네를 만났어요. 나그네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물었어요. 얘야, 어디를 가는 거니? 그냥 시냇물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그네는 이상하다는 듯 정호를 쳐다보았어요. 선비님은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한양에서 오는 길이란다. 한양이요? 정호는 귀가 번쩍 트였어요. 한양은 얼마나 먼가요? 어떤 길로 오셨어요? 정호는 쉴 새 없이 궁금한 것을 물어댔어요. 지도를 보렴. 나그네의 말에 정호는 궁금증이 더 커졌어요. 지도라고요? 지도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나 산, 강 등을 종이에 그려놓은 것이지. 그걸 보면 처음 가는 마을도 쉽게 찾을 수 있단다. 어디를 가면 지도를 볼 수 있나요?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나그네는 기가 막힌 듯 껄껄껄 웃었어요. 한양에 규장각이라는 곳에 있는데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아이고, 너한테 붙잡혀서 해가 지는 줄도 몰랐구나. 나그네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정호는 자신이 그린 그림이 바로 지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어느덧 정호는 늠름한 청년이 되었어요. 정호네는 한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정호는 짐을 풀자마자 규장각으로 뛰어갔어요. 그러나 규장각에는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포졸들은 코웃음을 치며 쫓아냈어요. 여보시오, 지도를 딱 한 번만 보게 해주시오. 아무리 매달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김정호는 밤이 깊도록 규정각 문 앞에서 서성거렸어요. 관리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풀이 죽어있는 김정호의 어깨를 건드리며 한 선비가 말했어요. 예, 우리나라 지도를 보고 싶어서. 김정호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지도라.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게 지도가 있으니 그걸 보여주겠소. 예? 정말입니까? 김정호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최한기라고 하오. 젊은 선비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김정호라고 합니다. 김정호는 지도를 볼 수 있다는 말에 얼른 최한기를 따라갔습니다. 자, 보시오. 이것이 우리나라 지도요. 최한기는 김정호에게 지도를 보여주었어요. 김정호는 지도를 받아든 순간 너무나 기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새로운 학문에 관심이 많소. 지도는 홍수나 가뭄이 일어났을 때라든가 길을 만들 때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지요. 최한기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실학자랍니다. 김정호는 낮은 신분이었지만 평생 동안 최한기와 절친한 친구로 지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답니다. 김정호는 지도를 펴서 꼼꼼하게 살펴보았어요. 산은 이렇게 표시하는구나. 강은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길이 아닌데? 김정호는 이상하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지도가 틀리다고요? 최한기는 김정호의 곁으로 바싹 다가왔어요. 예, 분명히 여기는 산이 가로막고 있지요. 제가 3번은 가보았는걸요. 김정호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린 그림을 최한기에게 보여주었어요. 아니, 이걸 당신이 그렸단 말이오? 정말 상세한 그림이군요. 최한기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가본 곳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표시하는 방법은 엉망이지만 정확한 그림입니다. 김정호는 그동안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느라 밤이 깊은 줄도 몰랐습니다. 내가 우리나라 지도를 다시 그리겠어요. 전국을 내 발로 직접 밟아보고 정확한 지도를 그려야겠어요. 김정호의 결심은 대단했습니다. 아무도 김정호를 말릴 수가 없었답니다. 최한기는 김정호가 길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김정호는 집신과 종이, 붓을 보찜 속에 넣고 드디어 길을 떠났습니다. 제일 먼저 백두산에 올랐어요. 아름다운 단풍이 김정호를 반겨주었습니다. 김정호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종이 위에 그려냈어요. 어느새 추운 겨울이 되었어요. 김정호는 배가 몹시 고팠어요. 집신도 다 떨어졌고요. 산속은 온통 하얀 눈밭입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 김정호는 자꾸만 감겨오는 눈을 다시 한번 부르떴어요. 그러나 김정호는 그만 눈 위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쓰러진 김정호의 몸 위로 하얀 눈이 쌓였어요. 김정호는 마치 솜 이불을 덮은 듯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때였어요.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김정호는 마침 지나가는 사냥꾼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몸으로 다시 길을 떠나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반드시 훌륭한 지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냥꾼은 김정호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었어요. 김정호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힘이 솟았어요. 다시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김정호가 길을 떠날 지 10여 년이 흘렀어요. 됐어. 우리나라 지도가 완성됐다고. 드디어 청구도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김정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정호는 단숨에 최한기에게 달려갔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자세한 지도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걸세. 최한기는 김정호를 얼싸안았어요. 그러나 김정호의 눈에는 뭔가 부족해 보였어요. 분명히 내가 보지 못한 곳이 있을 거요. 다시 돌아보고 하나하나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얼마 후 김정호는 또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김정호는 깊은 산속까지 구석구석 다시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더욱 꼼꼼하게 지도를 그렸답니다. 그로부터 5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정호의 손에는 더 상세하고 정확한 지도가 쥐어져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하오. 못난 남편 만나 고생만 하다가. 김정호는 아내의 무덤 앞에 앉아 서럽게 울었어요. 아내의 빈자리에는 김정호의 딸이 있었습니다. 김정호의 딸과 함께 자신이 그린 지도를 나무에 새겼어요. 이것을 종이 위에 찍어내자 너무 훌륭한 지도가 되었어요. 김정호는 이 지도의 이름을 대동여 지도라고 지었습니다. 대동여 지도의 크기는 무려 가로가 3m, 세로가 7m나 되었어요. 대동여 지도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대동여 지도는 나라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얼마 후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대동여 지도 덕분에 금세 물리칠 수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김정호가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김정호를 기다리는 건 엄한 처벌이었습니다. 나라의 비밀을 적들에게 팔기 위해 지도를 만든 것이 아니냐. 김정호는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하지만 김정호는 감옥에서도 쉬지 않고 글을 썼어요. 자신이 본 마을의 풍습이나 인정을 책으로 남긴 거지요. 그러나 김정호는 감옥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어요. 너무나 슬픈 일이었지요. 하지만 김정호가 밟았던 우리의 땅은 지금도 그의 숨결을 느끼고 있답니다. 지금은 비행기나 인공위성을 통해 항공사진을 찍어 땅 위의 모습을 살피고 지도를 제작할 수 있지만 옛날엔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김정호는 당시 제작되었던 지도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안 뒤 정확한 지도를 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 지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대동여 지도. 우리가 이러한 유산을 가지게 되기까지 한 사람의 집념과 끈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야겠지요.